자, 가와 나의 조건과 가지고 나왔던 문제에서는 기준이 항상 어떤 거였어? 자주 반복되는 아이죠. 그죠? 자주 언급되는. 여기서 위에가 밑을 보세요. 보시면 반복되는 i는 6, 3, 6, 3이라는 걸 배우죠. 그죠? 그래서 시작은 바로 F6과 F3인데, 그래서 어떤 학생은 어떻게 풀었냐? F6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면서 F3을 정하면서 그 다음에 답을 구했던 아이들이 있었고, 이때 잘 보세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 친구를 넘기면 F6 빼기 F3이죠. 근데 우리 실제 기출문제 있었어요. 이 두 수의 차이를 만약에 여러분이 기준을 삼는다면, 예를 들어서 얘네 차이가 0이다. 그럼 여기가 그죠? 1이면 1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죠? 차이가 딱 1이니까 얼마지 정해지고, 자 얘네 차이가 만약에 2다. 2였으면 네 여기 간격이 얼마야? 2가 될 거니까 이 값이 똑같은 패턴으로 어때? 값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제일 잘 푼 게 바로 차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너희가 F3과 F6의 이 차이를 이용해서, F6이죠. F6과 F3. 네, 요게 문제를 나누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이 기준이. 그래서 이 값이 0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준을 잡으면 저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여러분이 F1과 F2의 값은 8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 그치? 자, 그리고 이 차이가 1이 될 수는 없죠. 먼저 1이라고 가정했는데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그치? 저 친구가 분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차이는 2가 되거나 이 차이는 4가까지 가능하죠. 지금 여러분이 써야 될 것은 1, 2, 3, 4, 5, 6입니다. 그래서 답을 열심히 구해서 일일이 나눠서도 잘 풀었어요. 아마 답을 구한 친구들도 아마 F6을 가지고 기준으로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봐.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사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 자, 일단 내 차이가 0이야. 몇 가지겠어? 몇 가지? 자, 쏘는 게 그지? 6가지 아닌가? 맞아. 네, 6가지야. 6가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값이 8 되게 해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야? 얘가 지금 가질 수 있는 함수 값이 6가지밖에 없죠? 그지?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그지? 여기서 제일 작은 숫자를 넣었을 때 여기가 누구야? 7이죠? 자, 이 경우 나와보나? 못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 경우에 대해서는, 자, 제가 1 이상의 조건을 갖고 있죠? 그지? 1 이상의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EH 얼마? 6해서 그 2가지는 안 되겠죠. 아니, 네. 그리고 나면 이 차이가 지금 1이고 1이라면 당연히 이 중간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한 가지겠죠? 그죠? 한 가지입니다. 1 중에서 이지만 이제 한 가지란 얘기죠. 맞냐? 네. 차이가 2야. 차이가 2야. 그러면 이거 값을 집어넣으면 7 되고 차이가 4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얘가 6이 되겠죠. 맞아. 그러면 여러분이 차이가 2가 되게 하려면 여기가 어떻게 돼? 1, 3, 2, 4, 3, 4, 5 나오죠? 몇 가지야? 4가지죠? 맞아. 네, 1, 3부터 해서 여러분 저기 있는 4, 6까지. 네, 이 첫 번째 경우는 4가지 나옵니다. 맞니? 4가지 나오고 1, 3 더해서 7이면 1, 6가 다 되죠? 이거 뭐지? EH가 되겠죠? 그지?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1하고 여기 3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맞아.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야? 3개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3개 중에 2개 고르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됐어? 네. 그 다음에 이 숫자들의 차이가 4가 되려면 여기 1, 5, 2, 6밖에 없죠? 그지? 두 가지가 되고,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는 건 6이 될 거니까 EH 4가 될 거고. 됐어? 네, 이 차이가 4라면 이럴 때 얘가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겠다. 됐어? 하지만 F6이나 F3 해가지고 경우를 나누면서 푼 사람도 굉장히 잘했다. 근데 가장 깔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뭔가 방정식은 풀어야 될 거고 얘가 이가 붙어 있으니까 얘네는 서로 쌍을 이룰 거고 이 친구는 사실 이렇게 넘겨놓으면 더 예쁜데 일부러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좀 어렵게 보이도록 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넘겨서 이 차이가 F6 빼기 F3은 사실 아니면 이제 여기 애들이 뭐 F3을 기준으로 이렇게 넘겨져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 값이 정해질 때마다 이 값이 다 일일이 계산하는 좀 번거로움은 있을 거야. 이해되셨죠? 네. 해서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다. 됐죠? 네. 그 다음 갈게요. 채워도 되죠? 네. 최고의 난이도 29번이 최고 어렵죠. 29번 좀 많이 어렵다. 생각 볼 때. 자, 29번. 자, 그때 시험 보고 생각을 미처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 자, 지금 이거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네, 2학년이 있다. 2학년이 있고 네, 3학년이 있는데 자, 2학년에는 이제 A가 있고요. A가 있고 뭐 2학년 2학년 뭐 1번, 2학년 2번, 2학년 3번 치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3학년에 B가 있고 3학년 또 다른 3학년이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됐니?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굉장히 막막한 문제라고 하는 문제거든. 자, 일단은 문제를 보니까 각 학생이 자신과 이웃한 두 학생 중 적어도 한 명은 같은 학생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겠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생각의 과정이야. 생각의 과정에서 경우를 어떻게 나이가 나누어서 풀어야지. 그래서 여기에 2학년이 있었으면 여기 2학년이 와야 돼. 맞아? 2학년이 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만약에 또 2학년이 자, 온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됐어? 아니 그 다음에 1학년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이게 어떻게 어떤 구조를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2학년이 왔으면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2학년이 또 다 와도 상관이 없겠네. 그치? 어때? 3학년이죠. 3학년. 이런 경우는 어때요? 다 왼쪽에 자기 옆에는 한 명씩 있죠. 최소한. 다 괜찮네? 이거 괜찮다. 근데 2학년이 있던 옆에 하나는 오라고 했으니까 1학년이 왔어. 그럼 그 다음에 누구 와야 돼? 그 다음에 2학년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1학년이 와야 되네, 1학년이. 그치? 1학년이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2학년이 오면 다시 2학년이 오고 1학년이 와야겠죠. 뭔가 이제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아이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 아니면 2학년이 왔는데, 1학년이 왔는데, 여기 1학년이 많이 왔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2학년을 넣을까? 얘가 넣었어. 그러면 또 2학년도 와야겠죠. 맞아. 그럼 그 다음 1학년 아니야? 그럼 1학년은 어떻게 되고요?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친구가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2학년끼리 이렇게 몰아서 앉는 경우나 아니면 두 명 앉아야 되는구나. 3학년인데 왜 자꾸 1학년에 줬죠? 이 습관이에요, 이거. 습관, 나쁜 습관. 1학년, 3학년. 이거 안 되지. 이거는 또 안 되는구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앉구나. 이렇게 앉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 내신할 때, 아까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문제 기억나? 이 흰 공이 6개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었어. 이 문제 기억나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흰 공이 이렇게 6개 있고, 여기서 검은 공이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이 흰 공이 몇 개 이상? 네, 이 2개 이상
두 개 이상씩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대요. 약간 이름이 나잖아. 그다음에 흰 공만 두 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냐면, 그래? 두 개 이상 붙어 있어? 그러면 흰 공 너희를 일단은 몇 덩어리로 분류할지 생각해 본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다 붙어 있어도 상관없죠. 맞죠? 그리고 두 개 이상 붙어 있어 했으니까 이거를 두 개의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 쪼개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 너희를 세 덩어리로 쪼개도 되나? 이렇게 문제를 접근했단 말이야. 크게. 그래서 그렇다면 두 개 이상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 세 개 주고 뭐 몇 개? 이게 세 개. 그치? 네 개 주고 또 어떻게 했어? 이게 몇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덩어리를 쪼개는 방법을 생각했고, 그리고 세 덩어리를 쪼갰을 때는 뭐 이렇게 쪼개준 다음 이게 두 덩어리가 되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야 돼? 뭐 검은 공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아이의 사이사이에 이 친구를 뭐 했어? 넣어줬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잖아. 저기 있는 2학년도 2명 이상 붙어 있어야 되고 3학년도 2명 이상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런 접근도 해볼 수가 있어. 보통 구류를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왔지. 그치? 두 개가 나왔을 때 만약에 하나의 그룹을 한번 앉혀보자. 여기에 2학년이라는 아이를 일단 앉혀보는 거지. 이렇게 앉히고 나서 3학년이 저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몇 그룹으로 쪼개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이렇게 앉은 상태라면 3학년이 지금처럼 4명이니까 3학년이 이렇게 몰아서 써도 되나? 하고 생각하고 한번 넣어봐. 어때? 괜찮지? 그치? 분명히 옆에는 같은 학년의 학생이 앉는다는 거지. 아니면 3학년의 그룹을 3명과 1명으로 이렇게 아니 3명과 1명으로 만약에 쪼개서 넣는다고 생각해볼까? 이제 두 그룹이죠. 두 그룹. 그러면 이렇게 3, 3, 3 앉고 여기에 3이 앉는다고 치면 당연히 이 3학년 양쪽에는 뭐야? 2학년이 앉을 거니까 되니 안 되니? 이거는 그룹이 딱 안 되겠다. 맞아. 그리고 아니면 3학년 둘과 3학년 둘 이렇게 그지? 이렇게 한번 앉혀볼까?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렇게 앉혀볼게요. 3학년 둘이 앉히고 3학년 둘을 앉히면 이거 뭐가 문제가 돼요? 요 2학년이죠? 옆에 아무도 없잖아. 맞아? 요 2학년 옆에 아무도 없어. 그러나 얘를 두 명 2학년은 붙어 있어야 되니까 3학년을 여기 앉혔을 때 3학년을 이렇게 앉으면 어떨까요?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한 구조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두 명 앉는 구조는 가능하구나.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그룹 끝났죠? 그럼 세 그룹을 한번 쪼개볼까? 해서 여러분이 3학년과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 마지막으로 다 쪼개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그룹을 앉혀놓고 나머지를 넣는 방법을 보면 이거 가능하죠? 그죠? 그럼 이건 왜 안 가능하니? 너희가 3, 3을 넣고 나서 3을 하나씩 넣으면 이 3 양쪽에는 어때요? 양쪽에는 또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이 문제는 지금 3학년이 다 모여있거나 알겠니? 아니면 3학년이 두 명씩 쪼개져야 되는데 이때 두 명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건너뛰어야 되죠. 얘네 위치가 뭔가 아주 그치? 3명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는 구조로 나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문제 시작했을 때 이 문제 자체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건가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싶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직접 앉혀가면서부터 수용도를 그려나가는 거지. 2학년 2명 앉힌다. 옆에 1학년이 왔다. 2학년이 왔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가 왔다. 그걸 해나가면서 조건에 맞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게 제일 중요했다. 됐나요? 겁나 졸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울게요. 됐죠? 그래서 결론이 났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알려주면 일단 어느 정도는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힌트를 한번 1차적으로 줬으니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 심심하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푼 거냐면 자, 지금 우리는 전부 다 2학년이 모두 이웃하거나 자, 2학년이 이웃합니다. 2학년이 모두 이웃하거나 3학년이 모두 이웃하는 상황을 일단 가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쪽 가조건과 나조건이 나왔죠.
그럼 이 또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와 나와 겹치는 걸 바로 구할 건가? 아니면 또 문제 보세요. AB가 이웃하지 않죠. 그죠? A가 이웃하지 않죠. 근데 AB를 이웃하지 않는 걸 일일이 다 구하는 것도 해도 되지만 좀 가나를 동시에 다 조건을 만족하는 걸 구할 것인가? 아니면 가의 조건에서 나의 조건을 뺄 건가? 되니 이런 것들도 사실 판단해 주시거나 아니면 전체를 여사건 쓸까? 아니면 가, 도시파, 나 둘 다 어려운 느낌이니까 네, 가, 여, 합, 나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여사건을 쓸까? 하지만 아까 해봤죠? 아까 안 쳐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두 종류밖에 없었고 나머지가 더 복잡했잖아. 그러니까 가의 여사건을 쓰는 건 에바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볼 때는 얘 가장 좋은 풀이는 가를 구하고 가의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자주 항상 가나놓은 게 제일 많았잖아. 그지? 가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이 아이를 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자, 두 개 나눠서 할 테니까 첫 번째부터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구한다. 2학년끼리 이웃하고 3학년끼리 이웃하는데 그 중에서 A, B는 이웃하지 않아요. 자, 구해봅니다. 시작. 자, 듣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본인이 해보는 게 좋겠다. 자, 첫 번째 2학년이 이웃하고 3학년이 이웃하는데 그 과정에서 A, B가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방법을 답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수율이 많이 줄구나. 다들 졸려 죽는다. 10분만 잠깐. 아이고야. 아이고 졸려라. 다 하셨어요? 네, 맞는지 우리 한번 해보자. 일단 2학년 이웃하고 3학년도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자, 2학년 이웃시키는 방법은 옆에 4명이죠? 4팩일 거고 그죠? 3학년도 이웃시키는 거 몇 팩이야? 4팩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원으로 가서 앉으면 되죠? 어디 앉을래?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저기 앉을래? 자, 됐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2학년 그룹과 3학년 그룹이 이제 원으로 동그랗게 앉아야겠죠? 맞아. 그럼 이게 몇 개의 그룹이에요? 2개의 그룹이잖아.
맞아? 네, 두 개의 그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그룹이 원으로 앉으면 2팩이야, 1팩이야? 1팩이죠? 맞아. 그룹이 두 개니까 두 개가 이제 원으로 와서 앉으니까 얘는 네, 1팩으로 보셔야 됩니다. 됐지?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맞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네, A랑 여기에 2학년이 앉았습니다. 먼저 여전히 얘 갔을 때 먼저 앉아야겠죠? 이거는 단계별로 앉혀야겠죠? 자, 얘 앉는 방법은 3팩이 되겠죠? 맞아? 먼저 가서 앉혔으니까 그룹을 지금 나누었어, 그지? 아까 쌤이 이웃할 때는 그냥 각각 이거 먼저 시키고 보내고. 자, 곱하기. 자, 이제 B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이웃하니까 몇 가지? 두 가지일 거 아니야? 맞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B가 A, B랑 이웃하는 경우를 따로 빼준다고 이야기했어. 맞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앉았어. 나머지 어떻게 앉아야 돼? 아까 같이 모아서 앉는다 했죠? 맞아. 그러면 B를 비롯한 3학년은 B가 여기 바로 옆에 앉았으면 어디 앉아야 돼? 여기 앉는 거 아닌가? 맞아. 옆에 3팩이 되겠죠? 맞니? 네, 그래서 곱하기 3. 이해되셨나요? 이랬죠? 자, 지금 우리가 AB가 이웃하면서 몰아서 앉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지? 몰아서 빼는데 먼저 A, B가 이웃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그룹을 앉혀놓고 3팩. 그러고 나서 네, B가 A 옆에 앉는 방법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정할 수가 있고요. 맞죠? 정할 수가 있고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나서 앉고 나면 나머지 친구들이 여기서 같이 함께 모여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3팩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 앉고 나서 A 오른쪽 또는 A 원쪽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룹 자체가. 그런데 무조건 A가 어느 쪽에? B가 어느 쪽에? A에 바로 옆에 붙여주시고 나머지만 별점 되지 않겠어? 이해되셨나요? 네, 해서 이 계산 결과가 504가 나오나요? 그래서 해보세요. 네, 504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첫 번째 계산을 해주시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들아, 두 번째는 이제 얘가 이제 좀 많이 까다롭겠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구조냐? 네, 2학년 이렇게 2학년 3학년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을 이제 앉혀주는 방법을 정해야겠죠? 맞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웃하는 걸 뺄 거고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먼저 앉혀놓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2학년부터 먼저 앉힐까요? 됐어? 2학년부터 앉히자. 자, 2학년부터 앉으면 2학년에 A가 있겠죠? 그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인공이 이제 A니까 A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방법. 자, A가 있으면 A랑 짝이 될 아이를 고를 수가 있지 않나? 맞죠? 지금 2학년을 서로 마주보면서 할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자, 이 부분을 분할 분배가 잘 되는 친구는 지금 현재 4명을 2명과 2명으로 짝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할을 쓰시는 분은 4명 중에 2명을 이렇게 짝을 지어주고 대신에 4명을 2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팩으로 나눠주는 방법. 하지만 이 방법이 별로 잘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처럼 이게 이제 2명 짝을 짓는 방법. 아직 안 치기 전에. 이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분할을 잘 못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2학년에 A가 누구랑 함께 자리를 앉을까? 뭐 할 수 있어? 정할 수 있지. 이렇게. 그리고 몇 가지야? 3가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우리는 지금 A가 있으면 A 옆에 2명이 짝을 지어서 2학년을 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3가지. 아니면 선생님이 분할 4명을 2명으로 쪼개겠다 라고 하면 4명을 2명으로 그냥 쪼개는 방법은 4C 하고 2팩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같은 수로 쪼갤 때. 혹시 그게 더 쉬운 사람은 그걸 생각하셔도 되고. 됐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쪼갰어. 자,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그냥 가만 보고 있지 말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세 가지 나왔다. 세 가지 나왔고, 그럼 이제 어떻게 앉아야 되겠지, 그지? 앉아야겠지. 그런데 A가 여기 앉았을 때 여기서 누구지? 얘네가 오른쪽에 와도 되고 어느 쪽이야? 왼쪽에 와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즉 이 그룹이 가서 저기에 앉는 방법은 이웃했기 때문에 둘이 자리 뭐 하는 거야? 바꾼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 곱하기 얼마? 1을 할 수 있다. 됐냐? 여기에 A와 짝이 된 친구를 A 오른쪽에 앉히냐? 왼쪽에 앉히냐? 맞죠? 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여기 마찬가지야. 나머지 친구가 여기에 또 앉아야 되지 않나? 맞아. 그럼 그 몇 가지야? 걔도 자리를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겠지? 맞냐? 그러면 얼마? 곱하기 얼마? 얘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그죠? 네. 그 다음도.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심플하니까 해봅니다. 시작. 자, 그 다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다. 2학년이 다 앉았어. 자, 이제 3학년을 여러분 여기 한번 앉혀보세요. 물론 여사건으로 A, B가 이웃하는 건 뺄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해본다. 자, 지금 나머지 3학년들 여기 앉혀보시고요. 네, 3학년들 앉혀보시고 거기다가 A, B가 이웃하는 거 빼보세요. 자, 또 시간 드릴게요. 시작! 자, 그 다음에 계산될 것들을 해보십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해도 될까요? 별로 안 어려워. 봐봐. 앉혔죠? 앉혔죠? 그럼 나머지 누구 자리야? 몇 학년 자리야? 3학년 자리잖아. 그래서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몇 패? 몇 패? 4패. 자, 이렇게 하면 가해 조건을 만족한 거죠. 그지? 자, 그 상태에서 누굴 빼내야 돼? A, B가 뭐 하는 거? 이웃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해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누구만 옆에 앉으면 돼? A 옆에. B만 앉히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앞에 똑같이 얘네들이 앉는 거는 어차피 방식이 똑같겠죠? 맞아. 방금 풀었던 이 아이 똑같아. 앞에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얘를 말하는 거지? 되냐?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는 A 옆에 누굴 앉히냐? A 옆에 잠깐만. 그쵸. 이거 선별 한 명은 안 뽑았다. A 옆에 앉을 친구를 내가 따로 안 뽑았죠. 여기서 이미 분할을 잠깐만 했죠. 분할했다. 헷갈렸어.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저기서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달라질 게 없잖아. 요 앉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맞니? 안 치는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3 곱하기 그 다음에 똑같이 2 곱하기 4b 이렇게 해주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A, B가 이렇다는 경우니까 B 하고 나머지 무슨 팩? 3팩. 됐나요? 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뭐 나와요? 여기 아마 216 나오지 않나? 그죠? 그래서 216 이렇게 나오셔서 저 경우와 이 경우 두 가지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가 약간 살짝 다를 수는 있어요. 애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전체 맥락은 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가도록 할게. 자, 30번은 미처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온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더 도전해보자. 자, 시작. 지금 한번 다시 도전해보자. 이거 안 해봐. 아, 좋았구나.
근데 그런 문제가 상관없어. 사실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에서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걸 조건부 쪽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부모만 있으면 사실 이게 단원이 조건부나 부모가 분자만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좀 해놨으면 또 유리할 뻔했어. 사실 이 문제도. 일부러 이 모모 범위에 맞춰서 했는데. 시작이 잘 안 되는 친구는 쌤이 먼저 힌트를 하나 줄게요. 자, 이게 6이 어쨌든 켜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6이라는 아이는 나와야 돼. 무조건 6은 반드시 나와야 돼. 그치?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한테는 왜 이렇게 6은 반드시 나와야 돼. 그렇다면 얘가 지금 뭐야? 중복이 주사위를 던지기 때문에 중복 순열이죠. 그럼 중복 순열은 중복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6이 나와야 된다면 6이 과연 중복이 됐기 때문에 몇 번이 나와야 될지 생각부터 해야 되겠죠. 그지? 6이 몇 번 나와야 될까? 6은 반드시 나와야 될 건 맞는데 6이 한 번 탁 나오면 켜질 건데 한 번 더 나오면 탁 하면 꺼질 거 아니야? 그럼 6이 나오면 횟수가 딱 나오겠죠. 맞아? 네, 그게 힌트예요. 6이 나오는 횟수. 그죠? 그래서 네, 기준은 6일 수밖에 없다. 6이 5번 제일 편하게 가보자고. 이렇게 5번 다 나가도 된다. 나올 때마다 꺼지니까 켰다 껐다 켰다 꺼지게 됐죠? 또 그리고 6이 몇 번 또 나올 수 있어. 6이 그죠? 4번 하면 다 꺼지니까 맞죠? 6이 3번 나올 수 있죠. 6이 6이 한 번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기에 오는 친구들은 어떤 패턴으로 봐야 되냐. 얘들아, 중복 순열이야. 중복 순열인데 이게 중복 순열이 응용이 되면 뭐가 되냐면 중복 순열 같지만 사실 이 아이가 응용이 심해지면 가포 순열이죠. 중복 순열은 겉으로 볼 때는 중복 순열 문제처럼 보이잖아. 왜? 중복 가능하고 순서 중요하니까. 하지만 여기서 뭐가 들어가? 특별한 조건이 들어가잖아. 조건이 들어가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로 바뀌는데 얘네들은 당연히 이 같은 것이 몇 번 반복될 수 있을까? 이 같은 게 다 다르게 나와야 되나? 아니면 같은 게 2번씩 나와야 되나?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은 중복순열처럼 시작하지만 결론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우면 가포순열이고 가포순열에서는 결과적으로 겹치게 나올 아이들이 몇 개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어떤 패턴을 볼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생각하는 방식을 알려줄게. 중복순열에서는 이렇게 나올 때는 다 다르게 나와야 되냐? 다 같게 나와야 되냐? 여기도 4칸이 되었잖아. 그치? 다 달라도 되나? 아니면 3개는 같고 하나는 달라? 2개는 같고 2개 같고? 이렇게 중복이니까 그 중복된 정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사고를 펼쳐나가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계속 풀어보세요. 했어? 답 나왔어? 답 나오고 너무 안타깝죠? 에이씨. 그죠? 시간만 있었으면 에이. 그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해보세요. 조금 더. 답이 뭐였냐? 답이 376이 나와야 된다. 열심히 듣고 문제가 그게 어떤 놈한테는 빨리 주는데 어떤 놈들은 시간이 좀 걸려요. 감각에 확 죽었지? 그래, 시간 너무 많이 그게 감각에 죽어서 그래. 감각에 죽냐. 이게 고전적인, 우리 참 운이 없어. 내가 화요일반과 수요일반은 좀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쌤이 기출을 싹 훑어가지고 대표 문항을 뽑았어.
5, 60개 딱 뽑아가지고 그걸 강의를 했어.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딱 반밖에 못했거든. 근데 뽑아진 문제 유형에서 되게 많이 나온 거야. 우리는 좀 한다고 해서 그냥 뭘 했냐면 그냥 우리는 시험 봤지. 시험 봤는데 근데 깜짝 놀랐어. 우리가 뽑다 보니까 제 신기출은 좀 우리가 풀어서 선생님이 그 과거 기출에서 뽑아서 만들어줬는데 와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이거 진짜 풀었으면 우리 월급만도 풀었으면 이거 약간 괜찮았을 텐데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워. 수업 376입니다. 376 했어요? 다른 사람은 놀지 마시고 네 앞쪽에 틀린 게 있으면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네 20, 21, 22로 갈 거니까 자 가서 이제 생각을 미처 못하신 분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공부하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해볼까요? 해도 돼요? 해볼게요. 그래서 6이 쓰긴 않았어. 그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만 다 켜지는 게 아니죠. 켰다 껐다 켰다 껐다니까 다 6이 3번 나왔을 때 다 모두가 켜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이 오고 2가 왔다. 다른 숫자가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지? 그러면 1은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겠죠. 맞죠? 꺼져버릴 거야. 그지? 아니 꺼졌다가 요때 다시 뭐하니? 켜지겠죠. 왜? 2만 켜지는 게 아니라 2가 켜질 때 1, 2가 켜질 거 아니야. 맞아. 하지만 2는 어떻게 돼요? 2는 꺼져버리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세 번 다 누르면 애들 다 켜졌어요. 켜졌는데 여기서 여기 하나씩 보면 이런 식으로 왔다가 치면 1은 다시 켜졌다가 꺼졌다가 여기서는 켜지거든. 괜찮아. 하지만 이 본인 자체는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되니?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른 숫자가 오면 자 3과 4가 왔다고 쳐봐요. 그지?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다 켜진 상태에서 4가 왔어. 그럼 여기서 1이라는 친구는 다시 켜지고 꺼지고 켜지겠죠. 괜찮아. 그지? 1은 괜찮아. 그지? 3 어때? 3도 여기도 3이 여기도 3 두 번 눌러지니까 꺼졌다가 켜지겠죠. 하지만 본인의 4는 어떻게 돼? 꺼져버리죠. 무슨 말 이해되니?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느낌적으로 딱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 아이들이 얼만큼 중복돼야 되냐? 같은 숫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까지 켰다가 끊었다가 켜지는 거예요. 아니 해보면 되죠? 자, 2가 똑같이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까지 켜졌다가 이 안에 1 있죠? 그죠? 1이 꺼졌다가 켜지죠? 2 다시 나왔으니까 꺼졌다가 켜지잖아요? 맞아. 그러니 저 옆에 나와야 아이는 같은 숫자가 와야 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운영분들 많이 풀어보면 얘네들이 원하는 패턴이 사실 보이긴 좀 한데 이랬어? 자, 그럼 여기서 힌트를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도 같은 그 느낌 같지 않아요? 그죠? 이 4개가 여기 하나 왔을 때 다 이런 식으로 그지? 다 똑같아지면 켜졌다가 그죠? 켜졌다가 지금 다 켰어요. 1, 3, 4, 5 켜졌다. 그러다가 이 친구 어떻게 돼? 이 친구가 이제 켜졌다 해서 이게 괜찮죠? 그지? 자, 1만 해보고 자, 3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아이가 왔다고 한번 가정하는 거죠. 맞아. 그럼 여기서는 1, 3, 4, 5, 6 다 켜진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1은 어떻게 돼? 다시 1이다. 다 그죠? 1도 다 다시 반복이 되죠? 응? 또 켜졌다. 이게 맞죠? 2도 마찬가지죠? 그럼 3도 어때요? 3도 그때까지 5번. 얘 포함해서 5번 눌렀기 때문에 다 켜진 거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이렇게 와도 되는구나.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요 느낌이 좀 있었죠, 그죠? 요 느낌이 있으니까 아마 눈치까지 했지만 이렇게 같은 게 2개씩 오는 경우. 어차피 얘들아 저기서 너희가 해야 될 그 가포순열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 4개 나왔다, 3개 나왔다, 뭐 2개 나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아니면 다 다르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한번 머리 떠올리고 해보는 거지. 그지? 그럼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1은 총 여기서 5번. 괜찮습니다. 그죠? 2는 아까 해봤죠? 그죠? 다 켜지는 거. 우리 아까 여기서 하고 왔죠? 그지? 요거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걱정이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해보면 되겠죠. 해보면 여러분이 여기서 2가 꺼져버리죠. 이 되셨나요? 그래서 3개 하나는 안 되는구나.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다른 것도 여러분이 해보시면 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경운을 할 때 덩어리가 몇 덩어리냐 이렇게 나누듯이 이게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 음흉이 될 때는 같은 문자가 몇 번 중복돼야 되지? 이런 걸 노려서 낸 겁니다. 네, 어려웠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할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 마음도 급하고 해서 못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렇게 나눠지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면 되면 한 가지입니다. 맞아.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 6, 2에 누구죠? 네, 친구들을 5개 중에서 하나 골라 주셔야 되겠고 이제 뭐 하셔? 배열해도 되죠? 저 순서가 바뀐다고 해도 충분히 된다. 그래서 배열은 5팩 나누기 3팩, 2팩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이 친구는 5개 중에 U이 나올 몇 개를 3개를 고르시면 되고 맞나요? 네, 이렇게 나올 거면 마찬가지야. 여러분은 또 5개의 숫자 중에 어떤 숫자를 쓸지 하나 골라주시고 저 아이들을 배열하면 이 배열은 그냥 5씩 1 하면 되겠죠? 맞지? 네, 물론 5팩 나누기 4팩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거 자 이거는 여러분이 5개 중에 사용할 숫자를 몇 개를 골라야 돼요? 2개를 고르신 다음에 제 아이를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5팩 나누기 몇 팩? 2팩, 2팩,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통이 사실 작년에 더 어렵긴 했는데 이번에도 난이도가 좀 있었죠. 산모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좀 있었고 아이들이 산모보다는 선수토가 너무 부담을 줘가지고 그죠? 해나?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갈 거냐? 20번으로 가보십시다. 문제의 느낌이 약간 내신틱한 문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기출에 보시면 자주 등장했던 문제인데 그게 자주가 등장했지만 문제가 몇 문제가 안 돼요. 연습할 문항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잘 못 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자, 2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fx와 gx가 나왔어. 자, 한번 보세요. 자, 2개 나왔는데 fk와 gk가 같대. 맞아? 자, 그리고 그 구간이 0부터 t분의 1에. 자, 이런 숫자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구간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시작할 때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요? 그죠? 그죠? 여러분이 그죠? 반드시 시작해야 될 건 뭐죠? 축이죠. 그죠? 축이죠. 축입니다. 네, 축이를 이거 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 이거 안 그러고 막 갖다가 놓고 부터 풀면 이 구간은 의미가 없잖아. 그지? 네, 주기부터 여러분이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 파일을 개수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주기는 t분의 2죠. 맞아. 그리고 문제 보세요. 딱 한 주기를, 그죠? 딱 한 주기 잡아준 거죠? 맞냐? 딱 한 주기를 잡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범위로 따지자면, 여기서 이 x의 범위가 t분의 2다. 범위 따지면 이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자. 자, 두 번째 가는데, 문제 보세요. k와 k를 넣어서 같다고 했죠? 자,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점이에요? 교점이잖아, 교점. 맞죠? 교점이니까 뭐 하셔야 돼요? 같다고 놓고 K를 당연히 넣어야겠죠? 빨리. 여러분이 해야지. 그까지는 다 했어. 갖다 놓고 나중에 3K를 넣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썼을 겁니다. 그죠? 치킨을 해야지. 여기는 식을 되게 많이 보여줬어. 많이 보여서 치킨을 해야 돼. 차라리 그림이 나왔으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식이 똑똑하니. 그죠? 여기까지 나왔어.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여기서
각이 똑같다는 건 굉장히 앵큐하죠. 각 똑같습니다. 그게 각이 똑같아. 똑같으니까 푸는 게 되게 편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해야죠. 사인과 코사인 같다. 이거 나오면 뭐 이거 어떻게 풀어요? 너무 유명하죠. 저거 딱 저거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이과 되게 잘해. 미적분이 자주 나와. 자, 이게 쌤이 강조하는 뭐냐면 상수항이 없죠. 네, 상수항이 없는 자주 나왔죠. 네, 사인, 코사인 뭐예요? 1차 방정식이죠. 그런데 다시 1차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동차이면 됩니다. 2차, 2차, 3차, 3차 다 가능합니다. 상수항이 없는 얘들아 1차 방정식은 풀이가 딱 정해져 있는데 뭘까요? 제일 좋은 풀이가 뭘까요? 여기서 해야 될 액션이 있어요. 뭘까? 루트 3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여기다 이거 나왔어. 어떻게 풀어? 원래 애들이 보니까 뭘 좋아하냐면 제곱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제곱을 약간 비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너희가 A는 B다를 풀었을 때 제곱을 해서 푸는 친구는 어떤 위험에 빠지냐면 이렇게 해서 풀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A는 B라는 얘기도 있지만 무슨 해도 있어? A는 뭐? 마비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걸 우리가 무연분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하는 친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답을 반드시 다시 넣어야 돼요. 원래 제곱하기 전에 식에 넣어서 아닌 답을 골라서 빼내야 돼요. 됐어? 근데 애들은 제곱 좋아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제곱해서 푸는 사람은 조심해서 풀어라. 원래 제곱하기 전에 여기서 답을 구한 다음에 여기 집어넣어서 이 친구의 근이 여기 함께 나타나거든? 아시겠어요? 함께 나타나니까 빼내야 됩니다. 이건 제곱해서 푸는 친구들 조심하면 되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풀이는 뭘까요? 그죠? 네. 미적에서는 진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과도 되게 잘해요.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 코사인으로 나누어서 뭐라고요? 코사인으로 나누어서 탄젠트로 푼다. 네, 아주 기출에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좀 나왔고 기출 문제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I는 물론 제곱해서 푼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뭐 제곱의 합이 1이다 이런 걸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탄젠트 코사인으로 나눕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코사인으로 나눠주는데 물론 나눈 친구는 0이 아니어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0이라고 가정하시면 이 주어진 조건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을 나눠주세요. 뭐가 돼? 네, 탄젠트 T파이 K가 나오겠죠? 답에는 탄젠트 T파이 K이고 네, 루트 3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탄젠트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랬죠?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봐봐. 이거는 뭐예요? 이거 삼각방정식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 삼각방정식이에요. 거기서 뭘 구해야 돼? 거기서 해를 구해야 돼요. 해. 맞냐? 네, 해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풀이를 지우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를 구할 거냐? 그럼 이제 자, 해를 구할 때 그래프 그리죠? 맞아?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그래프를 어떤 친구는 그대로 그려서 문제를 풀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풀어서 좋은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치환해서 푸는 것도 많이 했죠. 맞아.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그대로 푼다는 건 이걸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너희 한번 생각해봐. 이걸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값을 구하는 게 너희들 쉬운 거 아니? 아니잖아. 너희들 머릿속에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i는 여러분 특수각이잖아. 그리고 그때 여러분 여기가 탄젠트 이렇게 지저분하기보다는 탄젠트 세타라고 놓고 풀이 훨씬 더 편하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치환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속에서 이 i의 값을 짜내는 건 어렵다. 자, 치환을 합니다. 요만큼을 세타라고 치환을 한다는 거고, 치환을 한다는 건 뭘 그리는 거죠?
기본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뜻이고, 기본 그래프, 뭔가 축소, 확대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탄젠트 세타. 기본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얘기고, 치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러니까 치환 제일 중요한 거. 범위죠. 범위요. 이 각의 범위 안에서 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니? 바로 각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을 하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게 약하더라고요, 은근히. 각의 범위. 그러니까 너희는 탄젠트 마이너스 루트 3이 누군지 대충 알아. 그놈이 한 놈 밑에, 두 놈 밑에, 세 놈 밑에, 그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제일 간단한 일단 한 개만 구하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3분의 2 파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3분의 2 파이가 바로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범위가 3분의 2파이만 정답일지 다른 게 있을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항상 각의 범위 안에서 근을 구한다는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T파이 K는, 자 볼까요? T파이 K는 범위가, 이거 볼게요. K가 X값이었죠? 여기 있죠? K는 X값이었어요. K는 여기 X값이 K였고, 아니, 여기서 이걸 T파이 K, 그죠? T파이 K, T파이를 곱해야 돼요. T파이를 곱해야 돼요. 자, 곱해봅시다. T파이 곱하니까 얼마예요? 얼마? 2파이죠. 그죠? 딱 기본 한 세트네? 맞죠? 딱 한 주기 아니야, 한 주기. 맞아. 여러분이 구한 저기 있는 T파이 K를 세타라고 하면 이 T파이 K의 범위는 0에서 어디까지? 2파이까지 해서 한 주기 딱 그려주면 되는구나. 하지만 탄젠트는 9개겠죠. 탄젠트 주기가 얼마야? 파이니까요. 맞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그림은 기본 그래프입니다. 기본 그래프. 치환을 하면 기본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고, 이 안에서 지금 사인 코사인 기준으로 2파이 한 주기고,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파이가 주기니까 여러분이 두 세트가 나가겠죠. 하나, 둘, 이게 하나죠. 그리고 하나, 둘,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됐어.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마이너스 루트 3 내신 때 이게 공부를 때요. 심했어야 돼요. 플러스 루트 3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맞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압니다. 내가 궁금한 건 이거지만, 맞죠? 그러면 얼마예요? 기본각에서는 얼마? 3분의 파이, 그죠? 얘는 얼마? 파이에서 빼야 되죠? 3분의 2파이. 다시, 또 있죠? 한 마리 더 있죠? 한 마리. 이게, 한 마리 더 있다. 3분의, 여기서 2파이에서 빼는 거죠? 맞죠? 2파이에서 빼고 3분의 무슨 파이? 5파이. 됐어. 그리고 많이 푸는 친구들은 그래프 안 그래도 머릿속으로 암산되죠? 너네 알다시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를 K라고 그러고 여기를 저기로 K 등장했으니까 얘를 P라고 그러고 얘를 마P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세타이면 2, 4부분에서는 무조건 파이 빼기 세타고 3, 4부분에서는 파이 더하기 세타고 4, 4부분에서는 2파이 빼기 세타고, 그래서 항상 근의 형태는 세트로 나옵니다. 세타가 근이었으면 그 다음 근은 파이 빼기 세타, 그 다음은 파이 더하기 세타, 그 다음은 2파이 빼기 세타. 이 4개 중에서 자기 도한테 맞는 값 2개를 보통 찾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세트나 3분의 파이 나오면 자동 누구야?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빼서 3분의 5파이 딱 나오죠? 그죠? 6분의 파이는 이게 뭐야? 6분의 5파이 맞죠? 그럼 더해서 6분의 7파이 반대로 빼서 얼마? 6분의 11파이. 어차피 답이 그렇게 세트로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누구와 누구다? 이 새끼랑 이 새끼다. 그죠? 맞지?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구했다. 누굴 구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치환한 각인 바로 세타를 구한 거고, 여러분의 정답은 T파이 K. T파이 K의 값이 지금 두 종류가 나온 거죠. 많아요. 3분의 2파이와 3분의 5파이. 됐죠? 그리고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근이 하나 나오면 그 다음 근은 무조건 파이 더하면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항상 주기 대해버리면 바로 나옵니다.
왜냐? 여러분이 여기서 TK의 값이 나오라는 거죠. 두 개의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 했는데 안 써먹은 게 뭐야 이제? 이제 안 써먹은 거 있어. 뭐 했어? 내가 지금 뭐까지만 갖고 답을 냈어? 이 아이와 아니 이 아이만 갖고 답을 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거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야 돼? 써먹을 차이 맞잖아요. 맞아. 그러니 여러분은 이 아이랑 이 아이든 갖다가 놓고 뭐 해야 돼? 답을 내시면 되겠죠? 맞아. 왜? 우리가 지금 뭘 알아? TK. 그래서 TK 뭐예요? 더키셈이죠. 더키. 이거 더키. 안 까먹었죠? 더키셈. 네. 더키가 나왔다. 됐니? 여기. 자,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집어넣어주시면 네,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겠군요. 네, 그리고 여기가 3K 3분의 5도 한번 넣어주시면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여러분이 좀 아까울 겁니다. 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인지 아시죠? 그죠? 이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2분의 얼마? 2분의 루트 3이죠. 네. 그러면 K는 얼마다? 네, 얘는 2분의 1이 나오지만 유식기는 네, 얘가 4분을 가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서 네, 이때 K는 더하시면 네, 유식기가 나오는데 K는 무슨 수예요? 양수니까 유식기는 죽어라. 내가 맞구나. 대충 3분의 2파이구나. 푼 사람 답 나왔겠네. 그래서 포한 거를 아까 다시 넣으면 누가 나와요? 그때 바로 T값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어때요? 아깝죠? 와, 왜 풀었지? 조금만 더 힘이 있어. 아까워 죽겠어.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보면 그냥 전통성 있는 문제긴 한데 이런 문제가 찾아보면 실제 몇 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학함수 자체가 원래 시험 범위가 아니다가 한 5년? 이 교과과정 바뀌면서 이 상학함수가 한 20년간 빠져있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는 그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신 때 열심히 이런 유형들의 문제 치환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사실 좀 잘 풀 수 있는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됐나요? 넘기세요. 빨리 넘기세요. 자, 넘기고 21번 가겠습니다. 이 21번은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여러분이 조금만 레벨이 조금만 더 괜찮았으면 이게 이런 문제들이 무섭지 않은데 이런 유형이 보기에 너무 무섭죠. 생긴 게 굉장히 무섭게 생겨가지고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자 문제 봐봐요. 일단 질문 하나 던지면 지금 봐봐. 지금 3차 함수가 있어. 내가 y는 t를 그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래요. 그리고 그 함수와 그리고 옆에 있는 gt 빼기 4 평행이동한 함수를 더했더니 그려놓은 점이 위 두 개래요. 여러분한테 GT를 그려내는 실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3차 함수가 물론 극값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개수가 안 바뀌죠. 맞아. 그러면 이 함수는 그냥 한 개죠. 이동해서 더해도 한 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극값이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일단 제가 낸 문제입니다. 문제니까 지금 딱 해보세요. 자, 3차 함수가 아무것도 몰라. F 이거밖에 몰라. 됐어? 근데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y는 t. 자, y는 t라는 친구가 움직여서 개수를 기준으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설정을 좀 해줄게. 여기를 t라고 하고요. 여기를 t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났어?
그럼 여러분 GT 그려보세요. 시작. 그럼 GT를 그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3차 함수. F형이 0밖에 없으니까. 자, 지금 여기다가 Y는 T를 넣어서 실근 개수를 GT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걸 가지고 물어봅니다. GT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GT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 그을 때는 가로가 이 가로로 y값이 t값이지만, 맞죠? GT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t가 x값이겠죠? 그죠? t가 x값이니까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움직입니다. 한 개. Q에 오면 두 개. 세 개, 두 개, 그 다음에 한 개.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문제는요, GT를 그려내야지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뭐 한 대에서부터 뭐라고요? 한 개. 그지? 한 개 계속 한 개. 그죠? 1이라는 거. 1이겠죠? 맞죠? 한 개. 그러다가 Q에 도착하면 몇 개? 몇 개? 두 개. 맞아? 네, 그러다가 더 내려옵니다. 세 개. 계속해서 세 개. 그죠? 이렇게. 맞냐? 세 개 하다가 다시 P에 가면 다시 두 개. 그치? P보다 더 작아지면, 값이 작아지면 P보다 작은 쪽으로 왼쪽에 있죠. 맞아. 다시 한 개. 이거 이해돼야 안 돼요? 이거 이해되죠? 그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은 값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GT는 어떻게 생겼지?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힌트를 좀 줄 테니까 한번 해보는데, 자, 두 번째 힌트 좀 줄게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얘들아 연속과, 자, x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연속의 함수와, 자, 연속의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x는 a에서 불연속의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속과 불연속을 더하거나 빼면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자, 연속 더하기 불연속은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아니면 연도 되고 불도 돼요? 라고 물으면 연속성을 물었으니까, 자, 이 연속인 i는 자극한이 k면 우극한도 k고 함수값도 k이지 않나? 맞아. 불연속 i는 자극한이 알파면 우극한은 베타고 함수값은 감마. 셋 중에 두 개는 다를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런데 이거를 둘이 더했다고 먼저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서로 다른 값에 서로 같은 놈을 더하면 이 값의 결과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다른 거 아니야? 얘는 값이 다 똑같은 아이고 얘는 값이 다 다른 아이야. 그것을 더했단 말이야, 이렇게. 맞아? 그럼 이 아이의 결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다릅니다. 값이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은 걸 제외하고 이거는 여러분이 같지 않다는 거죠. 셋 중에 적어도 두 개는 같지 않다는 거야. 이랬니? 그래서 연속과 이거 최근에 쌤 했잖아요. 그죠? 미분 가능성으로 했다고요. 더하면 이 결과는 무조건 불연속이죠. 얘는 불연속이고요. 최근에 미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가능하죠. 연속 자리에 미분 가능. 얘는 미분 불가능. 미분 가능과 미분 불가능을 여러분이 이렇게 더하거나 뺐을 때도 반드시 미분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한테 야, 아니 미분에다가 그때 했던 얘기가 미분에다가 도대체 무엇을 더해야지 미분이 가능해지니? 이렇게 물었던 거 기억나요? 이거 뭐예요? 네, 불연속과 불연속이 더해서 연속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반드시 미분이에요. 아시겠어요? 더하기 빼기는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에다가
무엇을 대야지 연속이 될 수 있냐? 모르면 이건 당연히 이 친구는 불연속입니다. 이런 관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곱하기와 나누기 좀 다른 거 아시죠? 네, 곱하기하고 연속과 곱하고 나누는 불연속은요. 이거는 연속인 친구가 여기 되면 어떻게 돼? 다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연두되고 또는 불도 됩니다. 연두라고 있네. 그치? 그럼 둘 다 가능한 거야. 하지만 더하기 빼기는 반드시 불연속입니다. 자, 이 아이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더 생각하봐. 지금 내가 GT를 그렸어요. 여러분은 이 친구를 4만큼 이동해야 돼요. 4만큼 이동해서 4만큼 불연속점이 딱 2개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얘가 지금 GT고 지금 내가 그 다음 그릴 그림이 GT 빼기 4예요. 4만큼 이동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만큼 이동한 그림을 그릴 거나, 그럼 얘들아, 이 친구를 어떻게 딱 이동을 해야지 불연속점이 2개가 될까요? 자, 다시 지금 저 아이가 얘 아이를 어떻게 이동해서 여기다가 딱 그려야지 전체를 2개를 뭐했니? 더한 결과가 불연속이 될지 빨리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저 친구를 4만큼 이동했다. 4만큼 이동했는데 4만큼 딱 이동해서 다 더했어. 다 더한데 더하고 연속성을 따졌는데 불연속점이 2개밖에 안 나왔대요. 그렇다면 저 아이가 어디로 이동이 돼야 될까? 지금 생각합니다. 잘 모르면 무조건 가장 특별한 순간을 누르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 가장 특별한 그 어딘가로 가면 되죠. 어디로 가면 될 것 같아? 어디로? 자, 이 아이가 이동시켰어? 여기 어디로 가면 딱 될 것 같아, 느낌적으로. 딱 요 아이가 어디로 가면 되겠어? 네, 요 라인이 맞아요. 요 라인에 4만큼 이동했을 때 얘가 P 플러스 4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가 똑같이 Q 플러스 4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 모를 때는요, 모르겠으면 그냥 특별해 보이는 곳으로 가세요. 여기서 얘가 이동해서 너 어디 갈래? 그냥 특별한 건 여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냥 특별한 위치로 가시면 대부분 다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해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재 얼핏 보면 자, 보세요. 불연속점이 여기는 뭐 불이죠? 이 불인데 이 밑에는 뭐예요? 이 점에서 뭐예요? 이 새끼는 연속이죠? 맞나? 그죠? 얘 지금 불연속이고 얘 연속이야. 둘 더하면 뭐가 되겠어? 요 지점은 뭐야? 불이겠죠? 그죠? 요 지점이 풀릴 겁니다. 왜? 얘는 연속이고 네, 얘는 불연속이니까. 아니, 자, 이쪽. 마찬가지로 이쪽. 이 친구 얘 쭉 연속이에요. 이 친구 불연속이죠?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더했을 때 어떻게 돼요? 불연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쪽 친구도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불이겠죠? 맞아, 일단 불 2개 났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여기가 뭐예요? 불이잖아요. 그지? 불과 불을 더해야 돼. 불과 불을. 이 친구만 연속이 되면 우리는 지금 맞은 거죠? 맞아, 불연속점이 2개니까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우극한 갑니다. 자, 보세요. 자, 요 점에서 우극한. 이거 얼마예요? 얼마? 1이죠? 됐어? 자, GT는 지금 1입니다. 자, 이쪽 친구는 우극한이 얼마예요? 얼마죠? 3이죠? 보여? 이 아이의 우극한은 1, 얘의 우극한은 3. 더하면 얼마야? 4. 자, 이 친구의 자극한은 얼마예요? 3이고, 이 친구의 자극한은 얼마죠? 1이죠? 더하면 얼마? 3이죠? 4죠? 맞아. 이 친구의 함수값이 2고, 이 친구의 함수값도 얼마야? 2죠? 4죠? 딱 맞네. 그죠? 딱 하나 들어갔네. 맞네. 이거는 불과 불을 더해서 0이 된 구조가 나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지금 여기와 여기인데 문제 읽어보세요. 불연속점이 0하고 A를 했죠.
이 자리가 누구 자리야? 이게 누구야? 이 자리가 0이겠네요? 네, 여기가 0입니다. 여기가 0이란 이야기고. 그러면 얘들아, 또 다른 분수점은 어디예요? 여긴가요? 여기네? 그죠? 여기. 얘가 지금 A가 돼야 되는데, A는 얼마일까요? A는 다르겠죠. 맞아. 아까 했잖아. 4만큼 이동했잖아요. 그죠? 4만큼 이동해서 이 아이가 이 자리로 왔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4일 거고, 네, 똑같이 얘가 4가 돼야 되겠죠. 맞냐? 그래서 이 아이는 8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그럼 아까 얘가 P가 0이라는 이야기고 Q가 얼마라는 얘기가 되어가지고 4였다는 얘기죠? 그럼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한테 시켜줍니다. 얘들아! 얘가 0이야! 얘가 지금 이제 4야! 됐어? 좀 맨날 나오는 거예요. 영어 4.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이,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네, F0이 0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의 또 수의 실력을 한번 봅시다. F0이 0이라는 조건이 있었고, A가 8이었으니까 F8이 뭐이면 좋겠다? 최소이면 좋겠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부터 푸는 것도 실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 시작! 자, 지금 극대와 극소의 두 개의 값을 언급하고 F0이 0이라는 조건으로 여러분이 fx를 두 개를 구할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저기서 fx 구하는 실력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울게요.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구할 수 있다. 구해야 됩니다. 쌤은 여기서 지워도 되겠죠?
좀 간단하게 푸는 방법과 그리고 아니면 좀 약간 정통성 있게 푸는 방법 두 가지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3차 함수에서 극대函수가 다 노출됐죠. 자, 이럴 때는 반드시 이 공식을 꼭 써먹으면 진짜 편합니다. 꼭 좀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간단히 푸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얘들아, 3차 함수의 극대函수 높이 혹시 뭐예요? 혹시 기억나요? 뭐분의? 2분의. 자, 일단 자, 그림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와 여기, 보통 여기를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그냥 세모라고 하거든요. 세모. 그러면 2분의 최고치 항에 네, 세모고 길이 공식은 본인과 차수가 똑같습니다. 자, 2라는 숫자가 잘 안 이어질 수 있는데 3차 함수는 극값이 몇 개죠? 네, 극값이 2개죠. 3차 함수의 극값이 2개라는 거를 좀 기억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되게 자주 써먹는데 2학년 때 내실 때 이거 알면 진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문제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요거를 먼저 이용하면 좀 더 좀 빨리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꼭 알면 좋겠는 거 바로 3차 함수의 4등분. 우리 이번에 방정식, 부정식 다 했었잖아요. 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수 방정식과 수 부정식 안 했나요? 했어? 했죠. 자, 해서 4등분 항상 극값에서 하나, 극값에서 하나. 두 번째, 가운데 변곡점에서 하나, 극값에서 평행하게 그어서 만나는 점 하나. 다시 극값에서 만나는 점 하나. 됐니? 네, 항상 4등분 길이가 똑같은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1대2였죠. 여기에 근이 1개 있고 여기에 근이 2개입니다. 그리고 항상 극값의 위치는 여기 있는 근과 이 비율이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든 동일하게 됐나요? 자,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F0이 0이었기 때문에 Y값이 0일 때 X값이 0이니까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0이 어디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상태로 나누겠죠. 중요한 건 극대육수의 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2분의 1층분 최고차이 1이었고요. 네, 세모의 몇 승? 3승의 결과가 4다. 이렇게 맨날 제가 4예요. 제가 4 아니면 자주 나오는 건 32. 왜 그럴까요? 최고차이 1일 때는, 물론 1이 아닐 때가 있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딱 3층에서 떨어지거든요. 맨날 차이가 4예요. 4면은 이 폭은 얼마? 2라는 거예요. 32면 64니까 폭이 얼마 되겠어?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되니 어쨌든 이 세모는 얼마죠? 세모의 간격은 2라는 게 나옵니다. 됐어? 여러분이 여기 나와야지 이 친구 있죠? 극대와 극수를 가지게 한 이 간격이 얼마라고요? 간격이 2라는 게 나오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아까 쌤이 말했던 4등분의 원리에 의하면 이 점의 좌표는 이게 다 똑같다고요. 마이너스 얼마? 1. 알겠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얼마? 3. 생사이 축하한데. 됐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식은 x축과 만난 분점의 좌표를 다 구했죠? 구했으니까 여러분이 fx는 x제곱에 x 플러스 3이 될 거고 여러분의 f8의 값을 여기서 구해보시면 되겠죠? 됐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구할 거다. 근데 안 구할 거면 그냥 네가 0이야? 너 뭔지 모르겠구나. 너를 그냥 P라고 할까 이렇게? P라고 놓고 그냥 여러분이 그대로 X제곱의 인수에 X 빼기 P 이렇게 식을 세운다. 이 친구 극대가 4니까 그죠? 극대가 4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한다? 미분을 해서 여기 되는 값을 찾아서 그 친구를 집어넣어서 얼마다? 4다 이렇게 하고 푸는 게 일반적으로 풀이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자. 방금 우리가 폭을 구했잖아요. 여기와 여기의 폭을 구했잖아요. 그죠? 이 폭이 얼마라고 한 거? 2라고. 그러니 여기 똑같이 반띵하면 1씩 맞냐?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얼마다? 3이다. 됐어? 자, 그래서 이때의 fx는 x 하나 가지고 x 빼기 3의 세로그로식이 세워질 거고 됐나요? 여기다가 F8 구해주시면 되겠죠?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하시면 되겠다. 물론 그림의 모양에서 대충 누가 더 작을지 보이긴 하죠.
그죠? 여기서 3에서부터 8까지 갔으면 이 정도 있겠지만 얘가 0이었다면 얘들아 8까지만 이렇게 가겠죠? 맞아? 저렇게까지 한다. 아니 그래서 눈치가 빠른 친구는 얘를 버리고 바로 얘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했냐?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아까처럼 만약에 이 아이를 그렇게 안 풀었다. 네가 0이야? 그럼 네가 피해. 해서 여기서 a 스펙이 p의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미분해서 0대각 찾아서 그 친구를 넣어서 뭐 나왔다? 4 나왔다. 이거 써버릴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일반적인 풀이겠죠? 이해했어?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속도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해되셨죠? 그지? 그래서 조금만 이 GT 같은 그래프 조금만 더 우리가 내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 좀 충실히 잘 하고 흔들리지 않게 잘 해놓고 조금만 이제 응용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평가원도 먼저 잘 닦아놓을 거고 너무 어렵지 않은 엔드 같은 거 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황 관한 문제를 좀 풀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지울게요. 자, 이제 22입니다. 22를 풀었는데 59 나와서 한번 들어. 이거 이제 거의 20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적 기납법에서 수학적 기납법 할 때 이제 이 파트를 많이 연습을 할 거고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개를 연습하다 보면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풀어봐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제 보도록 해줄게요. 자, 일단은 22번을 보면 모도상은 실수입니다. 자, 그리고 풀이는 두 가지 정도로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해보십시다. 여러분 거꾸로 가는 거 옛날에 해봤죠? 거꾸로 가는 거. 여러분 이 거꾸로 가는 걸 하려면 가능한 식을 AN으로 다시 식을 정리를 해두면 수월합니다. 우리 계산을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알았니? 자, 지금 좀 이따가 거꾸로 갈 거거든? 거꾸로 가는 거 보여줄 거라서. 자, 거꾸로 갈 때는 식을 다시 AN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럼 이거 뭐 씌워야 돼요? 제곱 끼면 뭐 씌워? 풀마 루트죠. 정확히 풀마 루트예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이 뭐래요? AN이 음수라고 했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루트가 맞겠죠. 자, 어플로 식 정리를 해두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냥 마찬가지야. 너희는 거꾸로 갈 때는 미리 이거를 AN으로 정리하면 넘기겠죠. AN 플러스 1에다가 빼기 3을 한 다음 마이너스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거꾸로 갈 때는 이 계산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놓고 나시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하다. 자,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자 봐요. A 3항과 A 5항이 같다고 얘기했죠. 자, 보통 문제를 기출문제를 아예 뒤져보면 갑자기 5항과 6항이 갑니다. 먼저 던져져요. 그럼 애들은 또 첫째 항부터 시작해요. 자, 첫째 항부터 힘들어 죽겠는데 또 첫째 항부터 해요. 그러면 아니야 얘들아. 중간에 항을 딱 던지잖아. 그럼 얘들아 중간부터 하는 거야. 물론 이 문제는 첫째 항부터 해도 답이 나와요.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3항과 5항의 관계를 언급하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갔냐? 3에서 5로 이렇게 갔다가 뭔가 정보를 알아낸 다음 다시 3에서 어디로 간다? 1로 거꾸로 내려가는 이렇게 푸는 게 확률상으로 더 높긴 합니다. 근데 수학은요 항상 100%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놓고 풀어도 왜냐면 A3이 A1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놓아도 똑같이 문제는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번에는 기출의 자수나 유형이 이렇게 접근하는 걸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집에 가서 첫 번째 기준으로 한번 해보세요. 엄청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게 식을 경우를 나눠서 계속 쓰다 보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가능한 수용도를 보는 거야. 우리 또 문과잖아. 학통이라서 그 수용도 강하단 말이야. 수용도.
수용도인데 개인적으로 대부분 해설은 가로 수용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옆으로 쫙 펼쳐나가는 거. 근데 가로 수용도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퍼질 때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지가 대부분 우리가 세로로 길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세로 수용도를 추천합니다. 어디 할 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A3에서 어디로 간다고? 네, A5로 간다 했으니까 자, 여기 이렇게 씁니다. A3. 그리고 네, 이게 몇 개 안 되면 선을 굳이 그을 필요는 없지만 좀 길 때는 여러분이 이 순서를 선을 잘 그어주시고요.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선 안 그어도 돼요. 충분히 잘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3항부터 시작할 거죠? 그럼 3항은 A3이면 2차니까 K가 넣어서 이렇게 K.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용도 이렇게 그려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나갈 건데 여기에 보세요. 문제가 음양 나눠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일일이 쓰면 그것도 다 힘들잖아요. 일일이 쓰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러 번 해야 하기 때문에 왼쪽은 위에 규칙. 아니 오른쪽은 아래 규칙. 됐어?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왼쪽은요, 이 i를 음수 또는 뭐라고? 네, 0이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냥 음영 합쳐서 음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과 0. 오른쪽은 양수. 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친구를 다 써 내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갑니다. 자, 이게 갈게요. 자, 이제 이 친구가 먼저 음수라고 가정했다. 음수면 뭐라고? 제곱 하나 있네? 맞아. 제곱했다. 음수라고 가정하면 이 아이를 제곱을 하랬고, 양수이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배에서 네, 3을 이렇게 더하라고 했다. 됐죠? 여기서 애들이 많이 하나 틀리긴 했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원래 두 갈래로 가죠. 맞지? 자,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음수는 아니잖아요. 맞지? 음수는 아니니까 갈 필요 없다는 순간 죽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0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왼쪽 줄이 뭐였어요? 음수 또는 0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왼쪽이 음수 또는 0이었다고요. 이 동그라미 0이야. 음수 또는 0. 이해했어? 이게 음수 또는 0인데 0인 경우가 있잖아. 물론 그러면 K가 연락상관 계산하면 되는데 네, 0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를 뭐 해야 돼? 네, 4제곱을 해야 되겠죠. 물론 K가 0이어야 들어가죠. 그래서 이랬어? 네, 제곱해야 됩니다. 이 친구는 똑같이 몇 배? 네, 마이너스 2배하고 얼마를? 네, 3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자, 이 친구도 볼게요. 자, 이 친구도 결과적으로 얘는 얘는 양, 0 포함합니다. 자, 이 친구는 똑같이 음수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제곱을 하고, 양수라면 똑같이 몇 배?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3을 더합니다. 그러면 4K 빼기 3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싹싹싹싹 나눠주시면 되겠다. 이 간혹 가다가 이 K의 범위에 따라서 이게 명확하게 음과 양으로 쪼개져서 한쪽으로 안 해도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럼 쌤도 살 필요는 없어. 그래서 뭐를 이게 양이 될 수 있고 음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겠죠. 그냥 그치? 네. 그리고 여러분 푸는 거예요. 네가 뭐다? 네가 지금 K다. 네가 K다. 네가 K다. 네가 K다. 이제 네, 3항과 5항이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풀어주시는데 중요한 거. 풀고 나서 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얘를 풀어요. 그럼 K 묶으면 0 그리고 K 1 나오죠. 그치? 여러분이 풀어서 0과 1이 나오더라도 이 줄을 타고 온 줄을 확인하셔야 돼요. 1, 그치? 이렇게 음수라고 가져가고 내려왔구나. 너는 안 되는구나 하고 지워주셔야죠. 아시겠어요? 네, 똑같이 풉니다. 여러분 풀어주세요.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K 값을 또 이렇게 열심히 구해주시면 여기서는 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K를 음수라고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얘는 보이셨지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에 확인해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푸시면 여기는 4분의 9와 1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자 K가 양수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얘가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1이라는 친구는 1은 괜찮았죠. 1로는 양수죠. 이쪽이 아니죠. 그럼 요 라인을 타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구한 다음에 가감이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한 답이 이게 양분을 가정하고 내려왔으니까 다시 집어넣고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알았냐? 네. 그리고 여기도 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K는 1이 나오고요. 나온 답을 다시 넣어서 양수 맞네. 1러니까 양수 맞네. 오케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K를 몇 개를 얻어냈냐?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K 값이 나온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자, 거꾸로 가는 문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꾸로 가는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해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총 가능한 K가 0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4분의 9 그래서 이건 조금만 연습하면 수능 가서 맞을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어렵고 하도 자, 이런 것들 잘 모아다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것들을 계속 풀고 푸시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 거꾸로 가는 거 알려줄게. 거꾸로 갈 때는요 일단은 아까는 이 아이의 조건을 보고 얘를 알아냈죠. 하지만 거꾸로 갈 때는 그렇게 못해요. 거꾸로 갈 때는 둘 다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 넣고 둘 다 구해서 얘를 구한 다음 구한 녀석이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나중에 확인한 후에 지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때? 똑바로 갈 때는 네가 양양, 음양을 딱 따지고 내려가잖아요. 거꾸로 갈 때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거꾸로는 무조건 둘 다 가보고 나서 넣어서 답을 구한 후에 나온 답이 여기에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고 죽여나가야 돼요. 자,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지금 똑같이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자, 왼쪽 보세요. 거꾸로 갈 때는 뭘 씌워라? 마이너스 루트. 맞죠? 거꾸로 왼쪽은 마이너스 루트고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은 3을 빼고 마이너스로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됐어?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0이죠? 근데 이 나온 0이 문제의 조건에 0 이하에 만족이 되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 갑니다. 0 집어주세요. 저기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네, 2분의 3입니다. 양수 맞죠? 만족이 되죠? 그치? 그런데 여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이유가 뭐예요? 문제 보세요. 첫째 항과 둘째 항의 곱이 뭐예요? 양수예요. 양양이거나 의문이어야 되지 0은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얼른 버리시면 돼요. 됐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똑같이 이제 뭐야? 뭐 한다? 네,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물론 안 쓸 건데 그거 씁니다. 처음이니까. 근데 암산하고 버리면 돼요. 왜냐면 양이고 뭐예요? 음이죠?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안 써도 되는 녀석이죠. 부가 똑같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되죠. 이쪽은 뭐였지 아까? 여기 3을 뺀 다음에 뭐로 나누어? 마이너스로 나누면 되는 거야. 됐어? 3을 빼고 마이너스로 나누세요. 얼마죠? 그러면 4분의 3이죠? 암산 해라. 4분의 3. 그리고 나온 답이 양수인 거 확인하십니다. 맞네. 그지?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루트. 네, 얘는 빼기 3 나누기 마이너스 2. 또 하고 나서, 자, 여러분 알려줬으니까, 네, 항상 나온 답을 확인하는 거 해야 돼. 시작! 여러분 다 해. 할 테니까. 음수는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면 바로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음수에다가 어떻게 루트를 씌워? 답이 안 나와도 허수잖아요. 다 실수한 조건 있잖아요. 본인이 하세요. 꼭 놓지 말고. 아까 구해놓은 수영도에서 반복되는 부분들은 계산을 하지 말고 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구해놨고요. 자, 이 계산이 잘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쉬고 나서 선생님이 저기 요 유형 쌤에 2개 정도 더 연습할 수 있도록 문제 뽑아올 테니까 우리 한번 이번 참에 연습해보고 갑시다. 네. 다 됐으면 쉬세요. 되게 피곤해 보여서 안에서 수다 떨지 마시고 주무시던가 주무실 수 있도록 조용히 해주시고 네. 이제 15분 정도 8시 10분경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다시 아까 오답한 문항 다시 푸는 거 있죠? 딱딱 푸는 시간 줄게요. 알겠죠? 그럼 10분에 딱 시작하세요. 20분까지 해서 다시 풀었던 문제 다시 싹 다 다시 한번 오답 노트 합니다. 작성합니다. 알았죠? 아까 풀어줬던 문제를 다시 연습해 주세요.
근데 10번이 어렵더라고. 그거 요새 연수 요건인데 12번 뭐라고. 그래서 학교를 아예 30번 넘지 못했어. 좀 빨리 가나? 보통 많이 좀 많이 안 봤어. 보통 30분 정도 봤어. 좀 제가 점수 따져야 되는데 요즘 지랄부터 해가지고 좀 좋된 것 같아. 수업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까먹었어. 그렇죠. 미치겠어. 역시 이렇게 내신이 3주 되겠다고. 진짜.